플러스 3의 100제곱의 전개식에서 xn제곱의 개수가 an이래. 그래서 우리가 2x 플러스 3의 100제곱 여기에서 xn제곱이 되도록 전개를 해볼 건데, xn제곱이 되려면 앞에 2x가 n번, 3이 100-n번 선택이 되어야 하겠죠. 따라서 xn제곱항은 100번 중에서 n번 2x를 선택하고 남은 3을 100-n번 선택하겠다. 그럼 얘는 100c n에 2의 n제곱, 3의 100-n제곱의 xn제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an에 해당하는 애들은 얘네가 되겠죠. 얘네가 an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랬을 때 저 px는 n이라는 확률 질량 함수가 5의 100제곱분의 1 곱하기 an이래. an이 이렇게 생겼죠. 그럼 지금 얘는 2의 n제곱이랑 3의 100-n제곱을 합치면 결국 100제곱이 된다라는 거잖아. 100제곱의 전개식이니까. 그래서 요 5의 100제곱분의 1을 한번 쪼개서 나누어져 볼 거야. 어떻게 나눠주냐면 100c n 중에 5의 100제곱 중에서 n번은 이렇게 2의 밑에다가 넣어주고, 그럼 남은 100-n번은 3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거 마치 독립시행의 확률식처럼 생겨버렸잖아. 그쵸? 그럼 얘는 지금 식을 보니까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확률 변수다.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고 있고 100번의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르겠다. 100번의 시행을 했고 그때의 p를 우리가 5분의 2라고 봐주는 거야. 그러면 이때의 평균 EX는 n 곱하기 p에 해당하기 때문에 40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분산은 평균 값에다가 q값 1-p를 곱하는 값이기 때문에 24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런데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값이잖아. 그럼 요 24는 요 제곱의 평균이 있고요. 평균의 제곱이 1600이기 때문에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1624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걸 왜 구했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애가 8분의 1 x제곱의 평균이고요. 평균이니까 확률 변수 앞에 있는 실수배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일 거고, 그럼 이것은 8분의 1 곱하기 1624가 되므로 답은 203이 되는 거야. 평면의 원점에 점 P가 있대. 이제 한계 주사위를 사용해서 시행을 할 건데, 어떤 시행이냐면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2 이하면 점 P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3 이상이면 Y축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일 거고, 이 시행을 15번 반복하겠대. 그럼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어. 그때 이 이하의 눈이 Y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3 이상 눈은 몇 번 나오는 거야? 15-Y번 나오겠죠. 15번 시행할 거니까. 그럼 이때 점 P는 좌표가 어디로 움직이는 거냐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Y번 이동할 거니까 3Y로 가는 거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15-Y번 움직이는 거니까 15-Y라는 Y 좌표로 움직이게 될 거야. 그때 확률 변수 x는 그 점 P와 3x 플러스 4y는 0 사이 거리가 확률 변수 x거든? 그럼 x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루트 직선의 x개수 제곱 더하기 y개수 제곱분의 절대값 해놓고 이 좌표를 마치 직선에 대입한 것처럼, 즉 3 곱하기 3y 플러스 4 곱하기 15-y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이제 5분의 절대값 안에 정리해서 써주면 9y 빼기 4y니까 5y 플러스 60이겠지. y가 횟수이기 때문에 얘는 양수일 거잖아, 무조건. 그러면 5y 플러스 60도 양수가 될 거지. 따라서 우리 이거 그냥 절대값 없이 써줄 수 있고요.
양변 5로 나눠주면 x는 y 플러스 12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때 이 이하의 눈이 나온 요 y번에 요 y를 어떤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애들은 서로 독립인 시행일 거고 얘네들을 15번 반복 시행하니까 저 y라는 확률 변수는 이항 분포를 따를 거고요. 15번 시행하는 거고 주사위 한 번 던져서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지. 따라서 여기로부터 y에 대한 평균은 횟수 곱하기 1회 확률로 5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구하는 x의 평균은 x가 y 플러스 12니까 결국 y의 평균에 12를 더한 값. 따라서 5 플러스 12로 답이 17이 되는 거야. 표준이 m이고 표준 편차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변수가 10 이상 15 이하인 확률보다 15 플러스 n 이상 20 플러스 n 이하의 확률이 더 크대. 요렇게 생긴 식을 만족시키는 저 자연수 n의 최대값이 9일 때 평균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 그랬어요. 얘네들은 먼저 뭘부터 살펴봐야 되냐면 이 10부터 15까지는 5칸 차이 나는 애들이잖아. 15 플러스 n부터 20 플러스 n도 5칸 차이 나는 애들이지. 같은 칸수 차이 나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지금 평균이 이렇게 m이 있고요. 10부터 15까지가 만약에 평균의 왼쪽에 이렇게 있어. 5칸이. 근데 저 n이 바로 옆에 이렇게 만약에 붙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써 있어. 그럼 당연히 여기의 면적이 더 크겠지. 그쵸?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15 플러스 n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도 요 평균 쪽으로 더 가깝게 있으면 이 면적이 당연히 얘보다 더 크겠죠. 요 10과 15가 요 10부터 15가 만약에 평균의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평균의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쳐봐봐. 그럼 10이 여기 있을 거고 15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15 플러스 n이 더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럼 15 플러스 n부터 20 플러스 n까지의 면적이 10부터 15까지의 면적보다 클 수가 없단 말이야. 이 면적이 확률인데. 그래서 이런 그림은 나올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걸 다 지워버리면 어떤 식의 그림일 때가 가능하냐. 반드시 평균이 여기 있으면은 10부터 15는 일단 평균의 왼쪽에 있어야지 돼. 그리고 15 플러스 n부터 20 플러스 n은 왼쪽에 이렇게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어도 되거든. 그림을 조금 더 쉽게 보려고 오른쪽에다가 15 플러스 n부터 20 플러스 n을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면적이 더 크려면 이 15 플러스 n이 15보다는 평균에 가까워야 하겠지. 또 이거를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15와 15 플러스 n의 중간점, 요 중간점에 해당하는 애가 평균의 왼쪽에 있어야지만 요 15 플러스 n이 평균에 더 가까울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요 면적이 더 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같은 간격이니까요. 그럼 따라서 요 평균은 15와 15 플러스 n의 평균이니까 2분의 30 플러스 n일 건데 요것이 평균의 왼쪽에 있어야 하겠다 라는 거고, 그럼 요 식을 풀면 n은 2n-3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리고 자연수니까 1 이상일 거야. 이렇게 생긴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이 9이려면 여기가 최대 9가 들어가려면 저 2n-30이라는 거는 9보다는 커야 될 거고요. 10보다 크면은 10까지 자연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10보다 작아야 할 거야. 또 요 값이 10이 되더라도 10보다 작은 n은 자연수가 가장 큰 게 9일 수 있으니까요. 여기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도 돼. 양변에 30을 더해주고 2로 나눠주면은
m의 값은 2분의 39부터 20까지가 될 거고 우리 평균의 최대값 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값은 20이 되는 거예요. 확률변수 xy가 평균이 각각 m, 2m이고 표준 편차는 이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데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비교하기는 그냥 어렵고요. 표준화를 시켜야지만 비교를 할 수가 있어. 따라서 요 기억에서 x가 0 이하일 확률이 y가 0 이상일 확률보다 작다 했는데 x가 0 이하일 확률을 표준화해서 생각을 해주면 표준화했을 때 확률 변수 z라고 하는 거는 확률 변수 0에서 평균 m 빼고 2시그마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시그마분의 m 이하일 확률 되고요. y가 0 이상일 확률도 표준화해서 생각을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2m 이상일 확률이 돼. 표준 편차는 양수고 평균도 양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음수 부분에서는 절대값이 더 큰 수가 작잖아. 즉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2m이 더 작은 수여서요.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로 우리가 비교를 해주면 평균이 0일 때 이렇게 마이너스 2시그마분의 m이 있으면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2m은 더 왼쪽에 있을 거고 x가 0 이하일 확률은 z라는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2시그마 m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요만큼 부분을 말하겠네. 여기가. 그럼 얘는 평균인 0의 왼쪽에서 시작하는 그 이하 확률이니까 이 부분은 0.5보다 작겠죠. 그리고 y가 0 이상일 확률은 z가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2m 이상일 확률이니까 요만큼 부분이 될 건데 평균 0 이상인 부분, 0.5인 부분을 데리고 있고 요 왼쪽 면적도 있기 때문에 얘는 0.5보다 클 거야. 당연히 0.5보다 큰 게 0.5보다 작은 애보다 크니까 y가 0 이상일 확률이 크다라는 기억은 참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x라는 확률 변수가 m 이상 2m 이하다라고 했는데 얘도 표준화를 시켜주면은 z는 0 이상 그리고 2시그마분의 m 이하일 확률이 되고 2분의 1을 빼고 일단 y가 m 이상 2m 이하일 확률은 z라는 확률 변수가 얼마가 되냐면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m 이상 0 이하일 확률이네. 얘네들 또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로 비교를 해주면 0이 여기 있고 이 시그마분의 m이 요쯤에 있으면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에서 절대값 시그마분의 m은 이 시그마분의 m보다 2배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의 2배 간격 정도에 있는 곳에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2m이 아니라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을 이렇게 써줄 거야. 그러면 0부터 2시그마 n까지의 확률이 요만큼이면 요 빨간 부분이면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이상 0 이하일 확률은 요만큼이지. 이 부분의 면적의 절반이 요 빨간 부분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신하기가 어렵잖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따라서 니은은 틀린 애가 되는 거야. 확신이 안 돼서 지우고 디귿 해볼게요. 디귿에서는 상수 A, B에 대해서 X가 A 이상일 확률과 Y가 B 이하일 확률이 같대. 그럼 쟤네들 또 비교하려고 표준화 시켜주면 X가 A 이상일 확률이라는 거는 표준화 시켰을 때 이 시그마분의 A-M 이상일 확률이 되고 Y가 B 이하일 확률은 표준화를 시켜줬을 때 Y가 시그마분의 B-2M 이하일 확률 이렇게 될 거야. 얘네가 같다라 그랬으니까 또 우리가 이것들을 표준정규 분포 그래프로 생각을 해주면 얘네들의 면적이 서로 같으려면 만약에 시그마분의 B-2M이 여기 있고 이 시그마분의 A-M이 이렇게 있으면 요 시그마분의 BM-2M 이하일 확률 요만큼이랑 또 이 시그마분의 A-M일 확률 요만큼 면적이 같으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이걸 쭉 지워버리면 평균에서부터의 간격이
서로 같겠지. 같을 수밖에 없겠죠. 면적이 같으려면. 요만큼이랑 요만큼까지의 간격이 서로 같다는 거야. 얘네들의 지금 위치가 바뀌어도 확률이 같으려면 요 값과 요 값에 대한 간격이 서로 같아야 되거든. 즉 얘네들은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은 같은 애들이 돼. 따라서 이 시그마분의 A-M이랑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B-2M이 같을 수밖에 없고요. 얘네들 양변 시그마 나누고 2배 해주면 A-M은 마이너스 2B 플러스 4M이 되고, 그러면 5M이라는 것은 A 플러스 2B가 되겠지. 우리가 물어보는 바를 찾았으니까 디귿은 참이 되는 거야. 확률변수 XY가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X는 지금 정규분포 따르는데 평균이 6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정규분포고, Y는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야. 근데 여기서 Y라는 애가 2X-50이래. 그럼 우리는 Y에 대한 평균 M, 표준편차 시그마를 다 찾을 수가 있어요. Y의 평균 2Y라고 하는 걸 구하면 Y 값이 2X-50이니까 얘는 2배의 2X-50 이렇게 될 거고, X의 평균 60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대입해주면 이거 70이겠지. 또 분산은 구할 필요 없고 Y에 대한 표준편차 구한다 라고 생각하면 얘는 평균 아니죠. 네, 표준편차가 2X-50이고요. 얘는 이제 2배의 X에 대한 표준편차 이렇게 될 거야. 표준편차 2X, 시그마 X가 10이니까 요 값은 20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고쳐줄 수가 있어. 어떻게 고칠 거냐면 평균이 70이고 표준편차가 20이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할 S1-S2를 구할 때 지금 여기 밑에 부분에 면적이 표현이 안 돼 있잖아. 얘를 우리가 S라고 해주면 50부터 M까지 요만큼 확률변수 X의 확률은 S1 플러스 S지. 따라서 요 S1 플러스 S는 지금 확률인데 X라는 확률 변수가 50 이하 M, 즉 70 이하일 확률이고요. 또 요 부분, 요만큼의 면적도 보면은 S와 S2를 더하는 것은 Y가 50부터 70까지일 확률이지. S2 더하기 S라는 부분이 Y가 50 이상 70 이하일 확률이야. 지금 얘네들을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면 S가 사라져서 좌변 S1-S2가 되고요. 우변은 요 확률에서 이렇게 생긴 확률을 빼는 값이 될 거야. 얘네들 각각 계산하기 힘드니까 표준화 시켜서 계산을 해주면요. 표준화는 시킬 수 있을 거니까 표준화 시키면 얘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일 확률에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일 확률이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 0 이상 1 이하의 확률이 0.3413이라 했으니까 이 앞에 부분은 2배의 0.3413일 거고 뒷부분은 그냥 0.3413이지 빼주니까 한 개만큼 남아서 답이 0.3413이 되는 거야. 표준이 mx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의 확률밀도 함수가 fx고요. 평균이 mi고 표준편차는 2분의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y의 확률밀도 함수가 gx래. 그때 여기 밑에 보니까 80-x일 때 f의 함수값이랑 80 플러스 x일 때 f의 함수값이 같대. 80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x만큼 가나 오른쪽으로 x만큼 가나 함수값이 같다는 건 얘네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평균을 기준으로만 왼쪽으로 간격, 오른쪽으로 간격 같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 되거든. 따라서 이 80이 저 확률변수 x의 평균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gx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gx라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을 때 x일 때 확률이랑 80 마이너스 x일 때 확률이 이렇게 같으려면은
얘네들의 중간에 반드시 평균인 my가 있어야 돼. x와 80-x의 중간값은 40이죠. 즉 여기서 my가 4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또 확률 변수 x가 80 이상 90 이하의 확률이 0.4938이다 했는데 주어진 표준정규분포표 이용하기 위해서 표준화 시켜주면은 0 이상 시그마분의 10 이하일 확률이 되고요. 그래프로 보니까 0 이상 2.5 이하의 확률이 0.4938이다 그랬거든. 즉 시그마분의 10이 2.5라는 거고 그렇다는 건 시그마가 4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 y가 36 이상 46 이하의 확률을 구하려고 저 확률 변수 y가 어떤 정규분포 따르는지 정리를 해주면 평균 mi는 40이었으니까 평균은 40이고요. 지금 여기서 2분의 시그마가 얘의 표준 편차니까 시그마가 4여서 표준 편차 2인 정규분포 따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36 이상 46 이하의 확률이라는 것은 표준화를 시켜서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의 확률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이상 0 이하의 확률은 0.477이고 0 이상 3 이하 확률 표준 정규분포표에 따라서 0.4987이니까 더해주면 0.9759가 되겠죠. 지금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x가 3 이하의 확률과 3 이상 80 이하의 확률이 0.3으로 같대요. 정규분포 따르니까 정규분포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면 평균 m이 여기 있고 3 이하의 확률인 요만큼이 0.3이면 3 이상 m 이하 확률은 0.2겠지. 또 3 이상 80 이하의 확률이 0.3이니까 m 이상 80 이하의 확률은 0.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평균 m 이상 확률 변수 x가 80 이하의 확률은 0.1인데 얘네 표준화 시켜주면은 0 이상 시그마분의 80-m 이하일 확률이지. 여기 단지를 보니까 0 이상 0.25 이하일 확률이 0.1이래. 그럼 즉 시그마분의 80-m이 0.25다라는 소리겠죠. 네, 그 다음에요. 또 3 이상 m 이하일 확률이 0.2란 말이야. 얘네들 표준화를 시켜주면은 시그마분의 3-m 이상이고 0 이하일 확률이 0.2인데 또 문제에서 0 이상이면서 0.52 이하일 확률도 0.2래요. 그럼 얘네들은 표준 정규분포의 대칭성에 의해서 시그마분의 3-m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0.52라는 거 알 수 있고 두식 정리해서 요식 위의 식은 80-m이 0.25 시그마고 밑에 식은 3-m이 마이너스 0.52 시그마가 되겠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이렇게 빼줘버리면 마이너스 m 사라지니까 77은 0.77 시그마. 따라서 우리 시그마가 100인 거 알 수 있고 여기다가 시그마 100 대입해주면 80-m이 25겠지. 따라서 밑에 써주면 평균인 m은 55라는 거 알 수 있어서 우리가 구하는 m 플러스 시그마는 155가 되는 거예요. 어느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한라봉 한 개의 무게가 평균이 250, 표준 편차가 25인 정규분포를 따른데 한라봉 한 개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보면은 저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250이고 표준 편차가 2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야. 한라봉 한 개 가격이 이렇게 무게를 기준으로 정했을 때요. 이 한 개의 기대값을 구하세요라 했어요. 기대값이라고 하는 건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뭐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는 거야? 한라봉 한 개의 가격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는 거죠. 여기서 한라봉 한 개의 가격을 확률 변수 y다라고 하면은 저 한 개의 가격 y가 1200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1 확률을 일단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1200원이려면 무게인 x, 무게는 x였죠. x가 250 미만이어야 돼. 얘네 표준화 시켜주면은 z는 0 미만이죠. 갑자기 등호가 생기면 안 되니까 0 미만일 확률이니까 요거는 0.5가 되겠네. 또 가격이 1,500원이려면 무게는 250 이상이면서 300 미만이어야 돼. 표준화 시키면 Z는 0 이상이면서 2 이하일 확률이 되겠죠. 지금 0 이상 2 이하 확률 0.48 나왔으니까 얘 0.48이고 가격이 1,800원 되려면 얘는 무게가 300 이상이어야 하니까 이렇게 써서 얘는 그럼 Z가 2 이상일 확률이 되고요.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쵸? 어쨌든 2 이상일 확률은 0.02겠지.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에 따라 될 거고요. 그럼 가격 Y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계산을 해주면 1,200원일 가격, 확률 변수는 1,500원, 1,800원까지 될 거고 확률의 합계는 1일 거고요. Y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이때 확률 0.5, 이때가 0.48, 얘는 0.02지. 이때 Y의 기대값 어떻게 해줘야 돼? 확률 변수와 확률을 서로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죠. 식으로 써주면 1200 곱하기 0.5 더하기 1500 곱하기 0.48 더하기 1800 곱하기 0.02일 거고 계산 쭉 해주면 1356이 나올 거고 얘가 우리가 찾는 기대값인 거야. 어느 회사 직원들의 어느 날 출근 시간이 평균이 66.4분, 표준 편차가 15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출근 시간은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그 x가 평균이 66.4고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야. 그러면서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애들 중에 40%, 73분 미만인 애들 중에 20%가 지하철을 이용했대요. 나머지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대. 이날 출근한 회사 직원들 중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였을 확률은? 하고 물어봤고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일 때 지하철을 이용했을 수 있고요. 73분 미만일 때 지하철 이용했을 수 있겠지.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일 확률을 먼저 찾아볼게요. 73분 이상일 확률을 표준화를 통해서 계산을 해주면 73에서 66.4 뺀 다음에 15로 나누어야 하지. 계산해주면 0.44가 되거든. 0.44 이상일 확률은 요것을 이용을 해주니까 0.33이 되고요. 출근 시간이 73분 미만일 확률은 표준화 시켜주면은 0.44 미만일 확률이 되니까 이 값은 무엇이 되냐면 0.67이 되겠지. 1에서 0.33을 빼주면 되니까. 그럼 이제 얘네들이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였을 확률이라는 거는 73분 이상일 때, 시간이 73분 이상일 때 40%였을 수 있고 또는 출근 시간이 73분 미만이었을 때 20% 지하철을 이용했으니까 이 중에 0.2만큼일 수 있겠죠? 얘네들을 계산을 해주면 0.266이라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학교 3학년 학생의 A 과목 시험 점수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데 이때 확률 변수 그냥 쉽게 A라고 하면 A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 시그마인 정규 분포 따르고요. B 과목 시험 점수도 확률 변수 B라고 하면은 평균이 M 플러스 3이고 표준 편차는 똑같이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데 3학년 학생들 중에서 A 과목의 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 비율이 9%래. 9%. 그리고 B 과목 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 비율이 15%래. 그때 M 플러스 시그마 물어봤는데요. A의 점수가 80점 이상일 확률이 0.09라는 소리야. 비율이 9%라는 거는 그럼 얘는 표준화를 시켜주면은 Z가 시그마분의 80-M 이상일 확률이고요.
이 표를 활용을 해주면 이때 시그마분의 80-m은 1.34라는 걸 알아챌 수 있고, 또 비과목의 점수가 80점 이상일 확률, 얘는 그 비율이 15%니까 그 확률은 0.15가 되고요. 표준화를 시켜주면은 역시나 시그마분의 80-m은 n 플러스 3이야. 그럼 요거 정리해서 계산해주면 시그마분의 77-m이 되겠지. 얘 이상일 확률이 0.15래. 얘 이상일 확률 0.15면 또 요 값을 이용해줘서 요 시그마분의 77-m이라는 값이 1.04라는 거 알아챌 수 있어요. 그럼 80-m은 1.34 시그마고 77-m이 1.04 시그마가 되니까 요게 4. 얘네들을 서로 빼주면 3이 0.3 시그마로 시그마가 10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평균은 66.6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이때 얘네 더해주세요 했으니까 답은 76.6이 되겠죠. 확률 변수 x가 횟수가 4고 1회 일어날 확률이 p인 이항분포를 따르고요. y는 횟수가 2회고 1회 일어날 확률이 1-p인 이항분포를 따른대. 이 x라고 하는 것은 이항분포에서는 횟수와 p를 곱한 게 확률이지. 평균이죠. 그때 2y-3이랑 같대. 이 5y-3은 5배의 2y에 3을 빼준 값으로 이때 2y라는 것은 횟수와 확률을 곱한 2-2p가 되겠죠. 그럼 얘는 10-10p-3으로 얘랑 얘가 같으려면 14p가 7이 되니까 p값은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x가 3일 확률 더하기 y가 1일 확률이고요. 요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요. x는 4회 시행하는 거니까 4번 중에 3번 얘가 발생할 확률로 p 2분의 1의 세제곱 이때 q값은 2분의 1이 될 거고요. 또는 y가 1인 거는 횟수 2번 중에 1회 시행할 확률이고요. p가 2분의 1이니까 1-p 2분의 1이고 2분의 1의 1제곱에 2분의 1의 1제곱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4 곱하기 16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고 얘는 2 곱하기 4분의 1인데 그냥 4분의 2라고 해주면 더해서 답이 4분의 3이 되는 거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힌 흰 공 3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 A, B가 동시에 공을 하나씩 꺼낼 때 A가 꺼낸 공에 적힌 숫자가 B가 꺼낸 공에 적힌 숫자보다 크면 A가 10점을 얻고 그게 아니면 B가 5점을 얻는데요. 이런 거를 15회 반복 시행을 했을 때 둘의 점수 합의 기대값을 각각 구하시오라 했네.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15회 반복을 하잖아. 그럼 그때 A가 점수를 얻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얘가 서로 점수를 얻는 시행들 하나하나는 각각 독립적인 시행이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를 거고 그렇다면 이것은 이항분포를 따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항분포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먼저 A가 점수를 얻을 확률을 계산을 해볼 거야. A가 3을 꺼냈을 때 점수를 얻으려면 B는 1이나 2를 꺼내야 하겠죠. A가 3을 꺼내는 경우의 수는 흰 공 3, 검은 공 3 두 개 중에 3 하나 꺼내는 거고 연속해서 B는 흰 공 1, 2, 검은 공 1, 2, 4개 중에 하나 꺼내야 되니까 경우의 수 8개가 되고요. A가 2를 꺼내서 점수를 얻으려면 B는 1을 꺼내야 되겠지. A가 2를 꺼내는 거 흰 공, 검은 공 두 개 중에 하나 고르고 B가 1도 흰 공, 검은 공 두 개 중에 하나 꺼내니까 얘는 4개가 될 거야. 그럼 A가 점수를 얻는 횟수는 12번이 되고요.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냐면 공 6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냥 뽑는 게 아니라
A가 1 뽑는 거랑 B가 2 뽑는 거. A가 2 뽑고 B 1 뽑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순열로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계산해주면 얘는 5분의 2가 되겠네. 그럼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A가 점수를 얻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라 15회 반복할 거고요. 1회 시행에서 점수 얻을 확률은 5분의 2겠지. 그럼 이때 얘가 점수를 얻을 횟수의 평균은 15와 5분의 2를 곱하니까 6이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A가 얻는 점수의 합의 기대값. 점수합의 기대값이지. 한 번 이겼을 땐 점수를 몇 점 얻어? 10점을 얻으니까 그럼 X번 이겼을 때 A가 받을 점수는 10X가 되겠죠. 그럼 얘는 12X가 되니까 우리가 찾는 A의 점수합의 기대값은 6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B가 얻는 점수의 기대값은 B가 점수를 얻을 횟수를 Y라고 하면 굳이 안 써도 되지만 B가 점수를 얻는 횟수는 뭐야? 전체 15번에서 X가 점수를 얻었을 횟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5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9가 돼. 근데 요 B가 얻는 점수의 합은 5배잖아. 즉 2, 5y가 되니까 얘는 5배의 2y가 되고요. 2y가 9이기 때문에 B가 얻는 점수 합의 기대값은 45가 되는 거야.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의 111 TV 시청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얘는 평균이 60분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X가 50 이하일 확률이 0.1587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거 표준화를 먼저 시켜서 생각을 해주면 마이너스 1 이하일 확률이 0.1587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Y가 206 이하일 확률인데요. Y가 뭐라 그랬냐면 Y라고 하는 애는 3X 마이너스 4래. 마이너스 4 이항시키고 3으로 나누면 결국 이것은 X가 70 이하일 확률 구하라는 거고 표준화를 시켜주면은 1 이하일 확률이 되겠네. 표준정규분포 그래프로 생각을 해주면 0이 여기 있을 때 1 이하일 확률 요만큼을 물어보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1 이하일 확률 요만큼이 0.1587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표준정규분포 평균에 대해 좌우 대칭이니까 1 이상의 확률도 0.1587이고요. 우리는 그 반대쪽 부분의 확률, 면적을 구하고 있으니까 결국 전체 확률 1에서 0.1587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구하는 값은 0.8413이 되는 거야. A회사와 B회사에서는 길이만 다른 호스를 생산하는데 A회사에서 생산한 호스의 길이가 얘를 확률 변수 A라고 하면 이 A는 정규분포 따른데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0.5인 정규분포 따르고요. B회사에서 생산한 호스 길이를 확률 변수 B라고 하면 요 B도 평균이 15고 표준 편차가 0.7인 정규분포를 따른데 호스의 길이가 T 미만이면 A에서 생산한 호스로 판단을 할 거고 T 이상이면 B에서 생산한 호스로 판단할 때 우리한테 A에서 생산한 호스를 A 회사에서 생산한 호스로 판단할 확률이라 그랬어.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요 확률은 확률 변수 A가 T 미만일 확률을 말하는 거야. A에서 생산한 호스가 T 미만이어야 A에서 생산한 호스가 A에서 생산한 호스로 판단하는 확률이 되는 거고요. 얘는 표준화를 시켜주면은 Z가 등호가 있으면 안 되죠. T-11을 0.5로 나눈 요 미만일 확률이 되는 거고 B에서 생산한 호스를 B에서 생산한 호스로 판단할 확률이다 라고 하는 건 이것도 결국에는 저 길이인 확률 변수 B가 T 이상일 확률을 말하는 거고요. 얘 표준화를 시켜주면은 0.7분의 T-15 이상일 확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확률 변수 표준화를 시켰을 때 평균이 0이면 만약에 0.5분의 T-12 미만 요만큼 확률이랑
0.7분의 t-15 이상일 확률. 얘네가 같으려면 이것들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 반대여야 되지. 얘네들이 만약에 이렇게 반대가 됐다고 쳐봐. 여기서 이렇게 그냥 대충 지워놓고요. 여기가 0.7분의 t-15고 만약에 이 부분이 0.5분의 t-12여도 얘 미만일 확률 요만큼이랑 얘 이상일 확률 요만큼이 같으려면 결국에 여기의 간격이 같아야 되잖아. 얘랑 얘가 부호는 다르고 절대값은 같다 라는 뜻이어서 식으로만 세워보면은 지우고 식으로만 세우면 0.5분의 t-10이랑 마이너스 0.7분의 t-15가 같다라는 거고, 양변에 이제 0.7, 0.5 곱한 다음에 10을 곱해버리면 7 곱하기 t-12가 마이너스 5 곱하기 t-15겠다. 그럼 이것은 12t가 요 마이너스 84를 이항시켜서 계산을 해주니까 얘는 159가 될 거고요. 따라서 t값은 12분의 159니까 이거 3으로 약분을 시켜주면은 4분의 53이 될 거고요. t값을 이렇게 나타내도 되지만 굳이 소수로 나타내면은 13분의 25가 되겠지. 둘 중에 아무거나 답을 써주면 되겠어요. 두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했을 때 저 원이 제4사분면을 지나는 사건이 이래. 제4사분면을 지나게 원을 미리 그려봤고요.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A, A인데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A, B니까 A, B는 1부터 6까지가 되잖아. 따라서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A, A로 2사분면 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중심이 요쯤에 있다면 반지름을 우리가 이렇게 그렸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B잖아. 얘가 제4사분면을 지나려면 지금 요만큼의 길이, 요 부분의 길이는 루트 2a가 되잖아. 이 루트 2a라는 값보다 b가 더 커야지만 원이 제4사분면을 지나겠죠. 이렇게 원점까지 거리보다 b가 더 크다는 거야. 따라서 b는 루트 2a보다 커야 되고 a에 1이 들어가면은 루트 2보다 b가 커야 되니까 b는 2부터 6까지 5가지 경우가 생기고요. a가 2면은 2루트 2는 루트 8이니까 얘보다 크려면 b는 3부터 6까지 4가지 경우가 될 거고, a가 3이면 3루트 2가 될 건데 얘는 루트 18이잖아. 루트 18보다 큰 자연수는 5부터 6까지 2가지밖에 없죠. a가 4면은 4루트 2, 루트 32보다 커야 되니까 b는 6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한 가지. a가 5면은 루트 50보다 b가 커야 되는데 1부터 6까지 있는 수 중에 루트 50보다 큰 수는 없어. 더 이상 셀 수가 없고요. 얘네들 모두 더해주면 b가 루트 2a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12가지. 근데 우리는 주사위를 2번 굴리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 따라서 이렇게 한 번 주사위를 굴렸을 때 원이 제4사분면을 지날 확률이다라는 것은 3분의 1만큼의 확률이 되는 거야. 근데 얘를 지금 162번 반복할 거래. 횟수를 계속 반복하는데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반복하는 거죠.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독립인 시행이기 때문에 얘는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될 거고, 횟수 162번에 1회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 근데 이 횟수라는 게 충분히 크니까 이 이항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 따르게 될 거고요. 이때 평균은 162랑 3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그때 평균의 값은 54가 되고, 분사는 요 54에 3분의 1을 곱하니까 36이거든? 그럼 표준편차는 6이어서 표준편차의 제곱이라고 정규분포 써놓을 수 있겠어요. 그때 이 확률변수 x가 뭐냐면 x를 냅다 써버렸는데 얘는 우리가 주사위를 굴리는 시행이잖아. 그때 뭘 보고 싶어? 얘가 제4사분면에 있는 걸 보고 싶어. 제4사분면에
있는 사건이 이고요. 얘가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본 거야. 근데 얘가 60번 이상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횟수가 60번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고요. 얘 표준화를 시켜주면 z가 1 이상일 확률. 얘는 0부터 0 이상일 확률인 0.5에서 0부터 1까지 있는 면적인 0.3413을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다 라고 하는 것은 0.1587이 되겠어요. 50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확률 변수 x가 이런 이항 분포 따른데 n이 50보다 크니까 2n은 100보다 클 거고요. 그 횟수 충분히 크므로 얘는 정규 분포 따를 거야. 그때 평균은 2를 곱하면 되니까 9분의 2n이고요. 분산은 여기에 9분의 8을 곱한 값이니까 표준 편차는 9분의 4루트 n이 될 거야. 표준 편차 제곱으로 표현을 해주고 이때 fn은 이런 확률이라는데 이 확률은 절대값을 풀어주면 n분의 x-9분의 2라는 값이 마이너스 n분의 4 이상 n분의 4 이하고 모든 변에다가 n을 곱하면 요런 모양새 될 거고요. 9분의 1을 또 모든 항에 더해져 버리면 얘는 어떤 확률이냐면 마이너스 4 플러스 9분의 2n 이상이고 x가 4 플러스 9분의 2n 이하일 확률이야. 표준화 시켜주면은 얘는 평균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누니까요. 9분의 4루트 n분의 마이너스 4 이상이면서 z가 9분의 4루트 n분의 4 이하일 확률 이렇게 되고요. 요 값이랑 요 값은 서로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이 같잖아. 따라서 얘네들은 2배에 0 이상이면서 z가 요 값 이하일 확률이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얘네 4 약분시키고 정리해주면 루트 n분의 9 이하일 확률이겠지. fn이 얘가 된 거야. 여기다 정리해볼게요. fn이 2배에 z가 0 이상 루트 n분의 9 이하 이렇게 정리됐고 지금 fn이 2배에 0 이상 0.5 이하를 만족시키는 n에 대하여 라 했으니까 요 식이랑 요 식이 지금 일치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루트 n분의 9가 0.5인 2분의 1이라는 거고 루트 n 값은 18로 그럼 n은 324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얘를 만족시키는 n에 대해서 또 요식을 만족시키는 m 찾으래. n자리에 324 대입하면 f 324-m이 되는데 얘는 지금 n자리에 얘가 들어갔잖아. 따라서 요 fn의 n자리 여기 잘못 써놨네요. 여기가 z값이고요. 여기 n자리에 324-m을 대입하면 2배의 확률이 0 이상 루트 324-m분의 9 이하일 확률 이렇게 되고 요 값이 0 이상 1 이하일 확률의 2배다 라고 했으니까 요 값이 1이 되어야 돼. 즉 9가 루트 324-m인 거고요. 그러면 324-m은 81이 되는 거고 따라서 m 값은 243이 되는 거야.